아테네 학당 더 스쿨 오브 에선즈 라파엘로 산치오 차일피일. 라파엘로 산치오의 아테네 학당 더 스쿨 오브 에선즈 1509-11.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 산치오 일라파이엘 1483-1520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 화가 건축가이다. 아테네 학당 더 스쿨 오브 에선즈는 1509-11년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이다. 프레스코 벽화는 이탈리아어 프레스코 프레시, 마르지 않은에서 유래한다. 갓바른 석회벽 위에 수채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안료가 젖은 석회에 스며들어 굳어지게 하는 기법이다. 그림은 가로 7.7m, 세로 5m의 대작이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요청으로 라파엘로가 그린 바티칸 궁전의 4개 방을 장식한 그림의 하나이다. 사진 1. 사진 1. 라파엘 서명의 방 룸 오브 더 시그너처의 아테네 학당 벽화. 라파엘 방이 있는 로마의 바티칸 궁전은 바티칸 박물관 베티컨 뮤지엄즈의 일부이다. 사진 2. 사진 3. 바티칸 박물관 전경. 4개의 라파엘 방 라파이엘 룸즈.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당시 26살의 젊은 라파엘로에게 바티칸 궁전의 4개의 방의 내부를 완전히 새로 장식하라고 일을 맡겼다. 아테네 학당은 4개의 방 중 서명의 방, 룸 오브 시그너처의 4벽면에 그려진 그림의 하나이다. 1509-11년 그려진 아테네 학당은 라파엘로의 걸작으로 그에게 화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가져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의 위상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명의 방에 그려진 4개의 벽화는 동쪽 벽면에 아테네 학당 더 스쿨 오브 에선즈, 남쪽 벽면에 중추적, 신학적 미덕 카더널 언드 시얼라지컬 버추즈, 서쪽 벽면에 영성체 논증 디스퓨테이션 오브 더 홀리 세크러먼트, 북쪽 벽면에 파르나소스산 더 파네서스이 그려져 있다. 인간의 지식인 철학, 종교, 시, 법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위의 사진 1은 동쪽과 북쪽 벽면이고 아래는 남쪽과 서쪽 벽면이다. 사진 4. 사진 4. 서명의 방벽화 마이너스 남쪽과 서쪽 벽면. 아래 그림은 서쪽 벽면의 영성체 논증이다. 신학을 상징하는 이 그림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철학의 아테네 학당과 마주 보도록 하였다. 그림 1. 그림 1. 서명의 방벽화 마이너스 영성체 논증 디스퓨테이션 오브 더 홀리 세크러먼트. 화가 라파엘로. 라파엘로는 1483년 이탈리아 중부 우르비노 유알비아이에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우르비노의 궁정화가였으나 그가 11살 때 죽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의 소질을 보였고 당시 유명 화가 페루지노 피 알류지아이에노 아래에서 일했다. 17살 무렵에는 이미 장인의 경지에 올라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화가가 되었다. 1504-8년에는 피렌체에서 활동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장점을 흡수하였다. 1508년 교황의 초청으로 로마에 가서 교황청의 많은 일들을 위임받았다. 아테네 학당을 그림으로써 화가로서 높은 명성을 얻고 예술가로서 최대의 영예를 누렸다. 1520년 37살의 나이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실제 로마에서 일한 것은 12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 되었다. 그의 그림은 단정한 선과 형태, 자연스러운 구도, 부드러운 색채와 명암 등을 구사하여 고전적 우아한 아름다움을 잘 구현하였다. 라파엘로가 죽은 후 18세기 이전에는 미켈란젤로의 영향력이 더 컸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 라파엘로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화풍이 신고전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화가들이 라파엘로의 그림을 추종하여 그렸다. 이에 대한 반발로 영국에서는 19세기 중반 들어 라파엘로의 고전적 우아함을 거부하는 라파엘 전파 프리마이너스 RAPHAELITES 화가들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 중세의 종교주의에서 그리스 시대의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의 정신을 담고 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의 위대한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예술가를 시대를 초월하여 한 폭의 화폭에 담았다. 학문의 자유를 상징하듯이 기독교도가 아닌 이교도 인물도 포함시켰다. 단순히 인물들을 초상화처럼 화면에 열거한 것이 아니다. 각 인물의 특성과 전문성을 생생하게 그렸고 서로가 대화하고 토론하며 어울리는 모습을 담았다.
학당의 건물은 아치형의 로마 양식이며 원근법을 써서 웅장하게 보인다.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를 상징한다. 오른쪽과 왼쪽 벽에는 지혜와 문명의 여신인 아테나와 음악과 시의 신인 아폴로 조각상이 서 있다. 학문과 예술의 전당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물들은 넓게 분산되어 있으나 시선이 중앙의 소실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산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많은 인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잘 조화된 안정된 구도를 보이고 있다. 각 인물들의 개성이 잘 드러나도록 세심하게 그려져 있다. 아테네 학당 속의 인물들. 그림 속에는 50명이 넘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거의 모든 위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다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라파엘로는 그림 속 인물들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인물 확인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림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림 2상세. 그림 2상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플라톤이다. 그의 얼굴은 라파엘로가 가장 존경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델로 그렸다. 그의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그의 관념론적 이데아 철학을 상징한다. 왼손에는 그가 쓴 대화록의 철학책인 티마이오스 TIMAEUS를 들고 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다. 경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그의 실제적 세계관을 상징하고 있다. 왼손에는 그가 쓴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 NICOMACHEAN 에식스를 들고 있다. 그림 왼쪽 중앙에는 짙은 연두색 옷을 입고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보인다. 그림 3상세. 그림 3상세 왼쪽부터 소크라테스, 제자. 제노폰, 빨간 옷은 철학자 안티스테네스, 투구를 쓴 아테네 정치가 알키비아데스. 왼쪽 옆에 젊은이는 그의 제자. 제노폰 또는 그의 추종자 아에스키네스 AESCHINES로 추정된다. 소크라테스의 말에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이다. 그 왼쪽의 빨간 옷은 그리스 철학자. 안티스테네스 ANTISTHENES 또는 염세주의자 티몬 타이먼으로 추정된다. 소크라테스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 인상이다. 그 왼쪽의 투구 쓴 이는 아테네 정치가 알키비아데스 ALCIBIADES 또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추정된다. 그림 4. 그림 4 프랑스와 앙드레 뱅상프레노아 ES-ANDR 빈선트에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침받는 알키비아데스 ALCIBIADES 비잉 토트 바이 사크러티즈 1776. 중앙 계단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있는 사람은 철학자 디오게네스 디아이오genes이다. 그림 5상세. 그림 5상세 디오게네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가서 소원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제발 햇볕을 가리지 말고 옆으로 비껴 서달라고 요구했다는 일화가 있다. 디오게네스 왼편에 얼굴을 손으로 괴고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HERACLITUS이다. 그의 얼굴은 미켈란젤로를 모델로 그렸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누구도 똑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는 말은 유명하다. 그의 왼쪽 옆에는 철학자 파르메니데스 PARMENIDES가 책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그림 6상세. 그림 6상세 파르메니데스 중앙에 서 있는 히파티아 흰옷, 여자, 피타고라스 왼쪽 중앙에 앉은 아베로에스터번, 아낙시만드로스 가장 왼쪽 주황 옷 앉은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모든 존재는 영원하며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 옆에 서 있는 흰옷을 입은 여자는 4세기 말에 활동한 이집트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히파티아 HYPATIA로 추정된다. 왼편에 앉아서 책에 뭔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수학자 피타고라스이다. 그의 어깨 뒤편 터번을 한 사람은 이슬람 학자 이븐 루시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중에 유럽의 르네상스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양에서는 아베로에스 AVERROES로 불린다. 피타고라스를 지켜보며 뒤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인 아낙시만드로스 ANAXIMANDER, 엠페도클레스 EMPDOCLES,
또는 로마의 철학자 보이티우스 보이티us로 추정된다. 피타고라스의 뒤편에 서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쾌락주의 철학자 에피쿠로스 EPICURUS이며 그 옆에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를 창시한 제논 제이노이다. 그림 7상세. 그림 7상세 에피쿠로스와 제논. 전체 그림의 오른편을 보면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컴퍼스를 흙판 위에 올리고 설명하고 있다.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그림 8상세. 그림 8상세 유클리드와 학생들. 유클리드가 아니고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아커미디즈로 보기도 한다.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서 수학적 해법을 발견하고 유레카 유리커 마이너스 난 발견했어라고 외치며 발가벗고 거리를 달린 일화로 유명하다. 그 오른편으로는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 탈러미가 지구일을 들고 등을 보이고 서 있다. 그림 9상세. 그림 9상세 프톨레마이오스 뒤로 돌아선 프로토게네스인 모자, 아펠레스 검은 모자, 조로아스터 갈색 모자. 그 맞은편에 천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조로아스터 GOROASTER로 추정된다. 오른쪽에 흰옷의 젊은 남자는 그리스 화가 프로토게네스 PROTOGENES이고 그 옆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는 그와 명성을 다투던 화가 아펠레스 APELLES이다. 아펠레스의 얼굴은 라파엘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그림 10상세. 그림 10상세 아펠레스 뒤쪽로 그려진 라파엘로의 얼굴. 라파엘로의 아래 자화상과 비교해보라. 그림 11. 그림 11 라파엘로의 자화상 셀프-PORTRAIT 1504-6 1 라파엘로 산치오 RAFFAELLO SANGIO는 영어로는 라파엘 라파이엘로 부른다.